요즘 주식장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 점점점. 하향되고 주가가 빠진 건 당연해요. 그 폭하고 상관없이. 네. 하향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빠진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복원력이 시장만 멀쩡하면 좀 빠르더라고요.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없는 돈 꺼내가지고 아껴서 매수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대비.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이나 투신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 투자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어디선가 뭐야?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짜짜짜짜짜짠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네, 여기까지. 아니 왜냐면 요즘 주식 시장에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쵸. 예, 이럴 때 짱가 대신 모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오 박사님 아니에요? 온영 박사님? 오신 박사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연락처가 없어. 진짜. 참. 예, 예. 주시장에서 개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정예사도 짱가 아니죠. 이분입니다. 시황맨TV의 이동훈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근데 그 네. 짱가 세대 아니시지 않아요? 짱가 세대 짱가 세대. 거의 마지막 짱가 세대. 저희 80년생 둘 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안 보였는데. 감사합니다. 저 깜짝 놀라서 결혼도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애가 7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네. 결혼 하셨어요? 아니,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예. 저희는 못한 걸로 그냥 잠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했다 왔을 수도. 아니 지금 시황 분석하다 말고 또 예. 저희를 위해서 우리의 인연을 위해서 또 예. 너무 감사해 와주셔가지고 바쁘신데 진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했어가지고 네. 사실 제가 이제 오후에 잘 안 움직여요. 오전에만 방송하거든요. 저희가 알아요. 다. 네, 근데 오늘 또 작가님이 네. 그 전화 오셨는데 그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친했나 싶은데 되게 친한 척 먼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랑 친했지 막 이런 생각 들게끔 막 처음에 막 밀어붙이셔가지고 원래 제가 이거 뭐 매경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그분이 좀 말이 좀 세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형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요즘 공통 질문. 요즘 주식장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 점점점. 그 무슨 말이에요? 물반 고기반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 월척은 되게 많은데 물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졌을 때 물이 오염됐을 것 같아, 고기가 오염됐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과연 사도 되나? 잡아서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되니까 쉽게 손이 안 나가는. 좋은 주식은 정말 많은데 이제 용기가 안 나는 장. 와 너무나 와닿는 표현이다. 물반 고기반인데 물이 썩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못 던지는 거야. 네. 낚싯대를. 대단하네. 먹고 탈날 것 같아서. 네. 자 올해 지금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반 지나갔잖아요. 예.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주시다면 어떠실까요? 제가 처음에 이 방송 나왔을 때 주식시장은 이제 돈의 흐름에 따라 달려있다. 네. 돈이 뭐 유입되느냐 나가느냐 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예탁금이 20조 원 정도 줄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28조 원을 매수했으니까 실제로는 8조 원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760조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년 전 그때를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폭락했을 때 이제 시장이 올라갔을 때잖아요. 그때 코스피 시총이 한 900조 원 정도인데 개인이 같은 기간,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기간에 돈을 66조 원을 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때요. 당시. 네. 절대적인 금액도 크지만 그때는 시총 900조, 지금은 1,700조. 돈이 이제 없잖아요. 예. 끌어올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걱정스러운 건 자꾸 나오고 돈은 또 빼간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빠지니까 네.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총알이 좀 부족하군요. 예. 어떻게 될까요? 총알은 계속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거는 단계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계 해결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물반 고기반인데 물 때문에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물이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그나마 괜찮은 고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몇 년도는 시장이 전체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종목 장세. 그나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8조 원 들어왔다 그렇게 돈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요만큼씩 이렇게 골라서 가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좀 건실하고 우리 눈에 봤을 때 딱 이 기업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고를 만한 팁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렇게 물이 더러울 때는 어떻게 골라야 돼요?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수급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잘 보면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명백하게 매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 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보면은 딱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개인들은 더군다나 지금 매수 아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기관 투자자의 수익률 게임을 좀 벌이고 펀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없는 돈 꺼내가지고 아껴서 매수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야. 네,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승률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대비.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이나 투신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추려놓고 보면 저도 며칠 전에 한번 한 10종목 정도 리스트 뽑아가지고 봤더니 시장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기간 두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종목에 공통점들이 있나요? 지금 연기금이나 투신들이 매수하는 종목의 공통점. 그게 나열하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아. 딱히 공통점은 없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찾아놓고 보게 된 게 이게 좀 억울하게 빠졌다. 그러니까 실적 하향폭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주가만 되게 심하게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향되고 주가가 빠진 건 당연해요. 그 폭하고 상관없이. 네. 하향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빠진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복원력이 시장만 멀쩡하면 좀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이 좋았을 때 기대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어떻게 이게 골라내야 되는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실적이 그러니까 좀 유동성이 없을 때는 그냥 이 종목은 성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네. 아니면 사실 2차 전지도 좋긴 한데 실적이 주가 나오진 이상 않은, 네. 앞서서 맞아요. 올라간 측면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갑자기 게임에서 뭐 메타버스 갖다 붙였다가 뭐 NFT 붙였다가 맞아. 막 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그런 건 다 안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안 보거나 한 일주일 봤다가 그냥 바로 버리거나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배제하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난 시황맨님이 사실은 네. 제일 좋아요. 네, 약간 우리 입장과 비슷해 보여. 물론 이분 돈 많이 굴리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내 심적으로 네. 좀 의지하고 싶은 게 좀 많이 생겨요.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개인 어디에 속하지 않으셔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그게 네. 제가 캐릭터가 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전화 되게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도 고민이 제 또래 되면 남자들이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 뭐 와이프한테 하전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전화가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털어놓는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친구들 이 방송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너 내 얘기 했지? 그러니까 이제 100% 아마 또 그럴 거예요. 그래, 따뜻한 얼굴이잖아. 그래서 약간 캐릭터가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장 뉴스 썰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인데요. 요즘에 뭐 경제 관련해서 여기저기 나오는 기사랑 썰들을 모아서 저희가 브리핑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게 맞다 생각이 드시면 조사 잘했어. 틀리면 에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조사 잘했어. 이거 네, 틀렸어. 우리 시황맨님께서 브리핑 해봐 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브리핑 해봐. 예.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 후에 금융 취약층 및 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이 주식 시장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틀렸어. 어, 빅스텝이 된 건 맞는데 네. 금리 인상 폭이 지금 정도 되는 빅스텝이 연이어될 거냐 아니면 이제 좀 낮춰오고 천천히 소멸될 거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오늘 미국에서는 난리 물가가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죠. 앞에 이제 9를 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9%대 물가가 나오고 또 우리도 지금 사실 물가가 되게 높죠. 네. 근데 이제 6월 이후에 어떤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을 좀 보면 국제유가가 지금 평균적으로 작년 대비 6월은 전년 대비 60%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대비는 전년 대비 40%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폭이 꺾였어요. 그래도 2년 하면 100% 오른 거예요. 작년 대비, 예, 작년 대비 작년 생각을 대비. 해보면. 근데 이게 뭐 평균치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고점 대비 볼 거냐 이거 따라 숫자가 좀 달라지긴 한데 네. 뭐 뭘 적용을 해도 대략 40%, 60%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수치가 꺾여졌다라면 그리고 이미 곡물 가격은 좀 빠졌잖아요. 맞아요. 예. 기름값도 빠지고. 예, 그래서 네. 이걸 놓고 본다라면 아마 빅스텝, 뭐 지금 뭐 전버 스텝까지 얘기 나오긴 하지만 아마 금리 인상 폭은 이번이 각국별로 아마 최대 피크 시즌일 거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공포감은 이걸로 완화가 되는. 주식시장은 사실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 공포감이 크냐 아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포감을 피크로 칠 시기는 지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뭐 그렇다고 좋을 리는 없는데 그냥 뭐 겁먹지 말자 정도. 겁먹지 예, 말자. 예. 겁먹지 말자. 미국은 한 차례도 자이언트 스텝 밟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금리 역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건 없나요? 늘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게 그런 것들이었었잖아요.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딱히 빠져나가지는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성장률 예. 우리나라가 이제 버텨질 거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사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 공식은 일정했어요. 위기 닥치면 환율 급등하고 네. 현대차하고 삼성에서 많이 팔아서 위기 극복하고 네,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게 되려면 사실은 외국에서 많이 사주는 구매 능력이 돼야 되든가 아니면 또는 정부에서 다른 나라에 그 경기부양책을 써가지고 좀 많이 사줘 네, 네. 이런 걸 해줘야 우리가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빌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중국. 예. 아, 중국 경기 안 좋고. 예. 근데 하반기까지 5.5% 맞추려면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아마 이번에도 미국이랑 유럽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느 정도 동력을 좀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 중국하고 사이 지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번? 그래서 잘해야 돼요. 네. 예. 솔직히. 알겠습니다. 예. 아, 참 어려워 알면 할수록.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디 자꾸 비벼야 돼? 우리가 좀 잘. 날씨도 더운데. 아, 좀 돈도 많고 힘이 많았으면 좋겠어.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는 27일 기관 투자가들의 락업, 의무 보유 물량의 대거 해제 앞두고서 공매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예, 이건 조사 잘했어. 아. 예, 예, 예. 공매도 때립니까 얘네? 아니 실제로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하루 거래량의 30%가 공매도예요. 네, 공매도 비율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 적은 날 21%, 많은 날 30%.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의 거의 30%가 공매도면 이거는 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역으로 숏 커버가 걸린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를 다시 포기하고 매수 들어오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공매도 치는 종목을 뭐 용감하게 맞서서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유망한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내기도 했고 뭐 또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또 실적 되게 좋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해액 기업 중에서 좀 부자. 그러니까 양극재하고 전해액하고 기업들이 되게 한쪽은 천대 받고 하나는 각광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천대 받는 전해액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두세 달 사이에 반토막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이런 기업들 쪽은 오히려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아, 보고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강추했던 분들 많은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이 업종에서 보자면 예. 다른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만큼 공매도를 치지는 않나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시황하고 관련이 있나 싶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좀 봤거든요. 근데 두 종목은 이렇게 공매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유독 얘만 유난하게. 이렇게 30%나? 아, 이거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 물량들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거 단순히 그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너무 뭐 시가총액 100조 원의 가치 이렇게 운운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은 맞지만 이게 시가총액 2위 될 종목인가? LG화학하고 쪼개놨다라고 해서 두 개 합쳤을 때 시가총액 이 정도 평가돼야 되나?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40만 원대 주가면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아직까지는? 40만 원대도. 예. 이거 옛날에 한 50만 원 넘었잖아요. 아닌가? 이게 처음에 얼마였죠? 공모가 정도 수준 아닌가요, 지금? 지금 제가 공모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 100조 원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하이닉스 넘어가고 네. 이게 과연 하이닉스 이상까지 더 갈까 했다가 지금은 뭐 다시. 예, 완전히 이제 2위 굳건해졌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위의 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공매도 한번 해볼까요? 저 그때 공매도 수업 듣고 다 했거든요. 교육 듣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는데 지금 제대로 된 투자도 잘 못하면서 뭐또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가려고. 이제는 막 까자는 거죠, 이제. 근데 이분은 실험 정신이 강해서 또 많이 아니더라도 또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탐구 정신이 있어. 근데 이왕이면 좀 되는 쪽으로. 왜 자꾸 안 되는 거 자꾸 오기 부려요. 저기 얼마 전에 원자재 우리 오셨잖아요. 그때 그 미국 천연가스 사라. 샀어요. 어때?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빨리 지금, 빼. 지금 그걸 이제 뺄 때 된 것 같은데. 그걸 어째 그분이 한 2주는 보자 그랬잖아요. 예. 지금 1주 지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가보죠. 자,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코로나19 발발 전후로 되돌아가기도 했는데 하지만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도 불이 붙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틀렸어. 아, 예. 예. 근데 이제 작가님이 나한테 이상한 것만 준 것 같아. 아니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당시에 폭락했다가 확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주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면 네. 그날 구글에서 갑자기 다우 지수라는 게 검색량이 확 올라온대요. 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살까 말까 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시장을 보느라고. 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또 돈을 막 지급해주고 했는데 네. 지금 더 이상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뭐 남는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해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이제 지금 뭐 막연하게 뭐 코로나라고 해서 뭐 화랑이 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시황맨 형님이 가장 깔끔해. 깔끔해. 질문에 딱 고다 대답만 딱 하시고. 군더더기 없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칭찬해야 또 다음에 나오겠죠. 자,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국내.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점을 물어보고 듣겠습니다. 자, 전문가가 둘 중 하나 혹은 셋 중 하나를 찍어주지만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볼까요? 네. 현재는 바닥이다. 에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일시적인 조정장이다. 아니다. 더 떨어지지롱. 야, 이건 셋 단데 사실은 그냥 굳이 따지자면 바닥이다에 가깝다. 이거는 네. 좀 전문가들 약간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저는 이제 통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5분기 연속 하락했어요. 5달도 아니고. 네, 5분기 연속 하락인데 그래요? 예, 5분기면은 그 우리나라가 증시 역사적으로 볼 때 4분기 이상 연속 하락한 사례가 6번밖에 없어요. 6번이나 있어요? 예. 아, 뭐 저는 그게 더 99년도 놀라운데. 뭐 아니면 이제 리먼 사태 때도 6분기 다섯 분기 빠졌었는데 아. 근데 최장의 역대가 5분기예요. 네. 6분기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4분기가 이제 4분기 이상 6번이고 네. 그다음에 5분기 빠진 적은 2번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5분기 정도 빠져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뭐 경기 침체 오면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며칠 전에 이제 외신 보다가 그런 문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 침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단계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도 이미 침체라는 이게 처음에는 시작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했다가 네. 그것 때문에 긴축한다로 갔다가 지금 긴축 때문에 침체될 거야. 근데 다음 단계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파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아서 이제 바닥 지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 근데 그 말인즉슨 기업이 파산하는 정도의 뭔가가 오면 그거는 더 나락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 요즘에? 그러기에는 각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구매력이 떨어져야 기업이 망할 텐데 네. 아껴서는 써도 안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구매력을 감안을 해본다면 망하는 기업이 이렇게 속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네. 뭐 IMF 때나 그 세계 경제 위기 때 그때 진짜 막 망하는 기업들 우리가 봤잖아요. 직접 눈으로. 그것도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진짜 큰 회사. 정말 뭐 이름 있는 그룹들이 확확 자빠졌으니까 네. 혹시나 그러지는 않을까.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질문 해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선 장타 아니다. 단타. 잔타? 장타.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아, 이거 또 어려운데 사실 장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준부터 나눠주세요. 어느 정도 되면 장타고 어느 정도 지금은 뭐 데이 트레이딩 이외에는 단타가 의미가 없어요.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봉장, 아침이 고점이고 오후가 저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주식을 아침에 고점인데 사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전날 매수해서 아침에 파는 거 이외에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타라는 거는 지금은 뭐 무슨 우리가 스윙 그래서 며칠씩 끌고 가고 이걸 의미가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이제 단타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면 지금은 현금 반, 장기 반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현금 반, 장기 반. 망했네 나는. 왜요? 현금 반이 없으니까. 현금은 나도 현금 반이 없어요. 될 수 있는 건 주식이 지금보다 좀만 더 빠지면 현금 반이 될 것 같아 비중이. 자, 그럼 장타라고 했으니까 요 다음 질문이 좀 네. 중요해 보여요. 자, 장타로 이제 끝끝내 이를 악물고 갈 수는 없잖아요. 포트폴리오 변경 시점이다. 아니다. 돌쇠형으로 이를 악물고 지금 갖고 있는 거 우직하게 밀고 나가라.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거 갖고 그쵸, 있는지에 예, 따라 예. 당연히 다른데, 이게 종목 갖고 있으면서 숫자가 바뀐 기업들은 과감하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 숫자라거나 뭐 실적이나 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이제 1단계로 보면 이제 시장이 단계적으로 볼 때 1단계로 그나마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먼저 좀 버티면서 반등하는 게 나올 거고,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 이것 때문에 실적이 빠졌는데 이제 회복이 될 거니까 올라가겠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갈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뒷단계부터 먼저 지금 접근하기에는 고통이 좀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실적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실적 하향은 없는데 주가만 많이 빠진 기업. 이건 이제 보고서 같은데 되게 억울한 나요. 아이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많이 우선적으로 좀 포트를 좀 분산해 놓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바꾸는 게 개인들은 너무 어려워. 손가락 하나 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꿨는데 판 것도 살짝 올라가면 막 미치잖아. 네. 또. 아 이게 참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깔끔하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늘 주식하면은 개미들은 삼전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이건 무슨 이건 법칙이 됐어. 놀이공원 입장권 같은 거예요. 그쵸. 이거는 끊고 들어가야 되는 네. 자, 주시장에 들어오는. 삼전 이제 매수 타임이다. 매수는 노노노. 매수. 매수. 예, 네. 얘는 좀 억울한 기업 쪽에 속하나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완전히 저점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통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역대 하락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70% 정도 빠진 적이 있어요. 고점 1900 대비. 예,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저점이 마이너스 70% 빠진 적이 있었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2000년대 이후를 놓고 봤을 때는 한 35% 정도 빠지면 바닥치고 올라가고 이게 반복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 치면 가장 길었던 게 이전까지는 16개월 동안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와, 무슨 네, 일이에요? 알게 되면 그 사이에 작은 이제 반등은 나왔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바닥치고 돌아서는 기준까지 보면,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상태냐면 42% 마이너스고 네. 하락 기간이 18개월이에요. 와, 그냥 경신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기간으로는 최고 이제 네. 경신을 했죠. 낙폭으로도 일반적으로 35% 전후에서 이제 나왔던 게.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 지분의 반은 외국인들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는 달러 기준으로 네. 달러 기준으로 차트를 바꿔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52%가 빠졌어요. 아 가격이 또 싸졌네. 네, 환율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절반 반토막이 넘게 반토막이 난 났네. 거예요. 예, 반토막이 더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반토막 정도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적 보면 싸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실적은 피크였거든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0조 원대 중반이었다가 다음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2019년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헷갈려 진짜. 예,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이 정말 명백하게 피크구나라고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팔아서 끌어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50조 원대 중반 정도 돼요. 네. 근데 내년도는 천차만별이에요. 어허. 낮게 보는데 40조, 많이 보는데 60조. 이게 천차만별인데 네. 가장 나쁜 데를 봐도 40조 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적의 감소폭은 그때보다 적은데 주가는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 3분기 접어들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3분기 정도 됐을 때는 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굳이 삼성전자 사느니 뭐 하이닉스나 뭐 다른 장비 부품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죠. 굳이 삼전보다는 소부장. 예. 여기도 들여다봐라. 참 이게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전 국민 다 갖고 계시죠? 89,000원 샀습니다. 아, 제 전화 오면 말 많이 한다라는 친구도 네. 8만 원에 샀다고. 예. 지금 저도 아마 그쯤에 맞아요. 83,000원인가 뭐 있어요. 예. 여기 계좌가 너무 여러 개라 꼴 보기 싫은 주식들은 이렇게 옮겨 놓거든요. 아예 열진 않습니다. 코인하고 이쪽은. 그게 속이 편합니다. 네. 자, 원자재 가격 이 자체는 고점 대비 낮은 수준이다. 노노노노노. 원자재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아, 이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쳐다보지도 말자. 원자재는 예,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그렇죠? 그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기적 거래. 네. 왜냐면 이제 선물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투기적 포지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가 지금 9분기인가 연속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게 한 6분기가 최대치예요. 네네. 근데 지금 왜 여기가 추가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푸틴 변수가 더해지면서 그게 이제 더 그러니까 밀고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원유를 결정하는 건 투기적인 거래가 있고 수요 공급이 있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정책인데, 이게 정책을 보면 어떻게든 이제 유가 잡겠다고 지금 바이든이 뭐 사우디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국제 유가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되고, 미국에서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달러에서 4달러 중반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국제 유가는 좀 하향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다른 원자재는 빠졌잖아요. 네. 예, 빠져 있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만 지금 뭐 지금 러시아가 협박하고 있으니까 독일 뭐 가스가 아니고 우리 고칠 거야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협박하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
천연가스도 아마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고 봐서 겨울 전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겨울 되면 이제 북반구 추워지면 또 이제 수요 증가되니까 그렇죠. 그 안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결실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원자재 쪽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 보자 이렇게. 오히려 이제 고점들이 살짝 빠졌으니까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그게 이제 하향하는 가능성이 더 너무 올랐어요. 9분기면 뭐 너무 많이 그렇죠. 올라서 그거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수준이니까 조심하자. 네. 뭐 어떡하지? 천연가스 언제 빼지? 좀 이따 빼요. 다음 주에 또 괜히 들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그럼 또 올라가겠지. 반만 팔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장주나 우량주라 불리는 것 위주로 선택해라. 여행, 유통 같은 소비 민감재 주식 위주로 사라. 이거는 그냥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섞어요? 만약에 이제 두 중에 하나만 굳이 꽂으라 그러면 이제 대형주 우량주 쪽으로 하고. 왜냐면 편안한 장이 아닐 때는 차라리 이제 우량주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게 난데,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으로 가잖아요. 대유행으로 가면서 이게 또 이제 여행주나 이제 이런 여행주들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그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여행주는 엄청나게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번진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또 예약이 취소가 되고 그런 사태가.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그렇게까지 방역을 또 안 할 때라서 그러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그게 붐빈다면 그때 가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보자면 우량주 쪽. 섞어도 좋고. 예. 모범생이에요. 우리 일부에 준비한 걸 다 했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진짜 알뜰하게 시간도 굿. 정확합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